네, 발표할 논문은 가우시안 드리머 Past Generation from Text to 3D Gaussian by Bridging 2D and 3D Diffusion Models입니다. 2024년도 CVPR 게재된 논문입니다. 저는 발표자 엄영진입니다. 예, 인트로덕션입니다. 일단 가우시안 드리머는 그 텍스트 정보를 입력받아서 2D와 3D 오브젝트를 각각 생성한 다음에 이 두 오브젝트를 비교해서 보다 명확한 텍스처의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네, 기존의 그 3D 학습 방법의 문제는 일단 3D 데이터를 구하기 힘들고 그 기하학적 일관성을 좀 유지하기 힘들다. 그 기하학적 일관성이라면 그 3D 장면이나 다중 뷰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도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2D에서 3D 모델로 변환한다면 데이터를 구하기 쉬워지고 일관성도 유지하기가 쉽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프롬프트를 통해서 만든 2D 생성 그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어떻게 하냐? 그 샵E와 MDM으로 1차적으로 3D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그 샵E는 3D 디퓨전 모델이고요. 그 MDM은 그 우리 동작이나 이런 거 포인트 좌표를 알려주는 그런 디퓨전 모델입니다. 만들어진 3D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그 3D 가우시안 그룹을 초기화하고 3D 인스턴스를 풍부하게 하는 후속 조치로 셉석 컬러 퍼큐베이션과 노이즈 포인트를 키웁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스플래팅하고 그 SDS를 통한 그 2D 확산 모델과 상호작용하면서 3D 가우시안을 개선하고 최적화합니다. 네, 생성된 3D 자산은 그 분쇄 프로세스를 통해서 메시아 같은 구조로 변환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렌더링합니다. 예, 예, 아까 전에 얘기했던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입니다. 어, 3차원 공간에 작은 가우시안 분포를 배치해서 장면을 표현하고 렌더링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널프처럼 느린 관성 추정 대신에 그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3D 표현을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그 SFM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러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동그란 가우시안 블록을 생성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렌더링 기법으로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메쉬 같은 경우에는 점과 이제 버텍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이 있어서 그 하나를 수정하려면 그 관계된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렸었는데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우시안 분포 그 가우시안 블록들이 수정 블록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기존 메쉬보다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 VRAM을 좀 많이 먹는다는 단점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SDS입니다. 어, 드림 퓨전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이게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들어갔는데, 텍스트 조건에 맞는 3D 장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2D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모델과 파생된 그라디언트로 그 3D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제 수정해주는 기법입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그 사전 학습된 디퓨전 모델들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2D 모델을 3D 모델로 확장, 그리고 3D 데이터를 사전 학습된 디퓨전 모델로 사용. 여기서는 지금 샵이라는 3D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그 디퓨전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 2D 디퓨전 모델에서 3D 모델로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 2D 데이터는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학습시키기가 좋고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SDS가 이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3D 표현 방식들에서는 최근 연구에는 널프 기반 방식이 많이 사용됐고요. 새로운 연구 방식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통해서 빠르면서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소드입니다. 가우시안 드리머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프롬프트를 입력받아서 그 3D 디퓨전 모델을 새로 생성하고 2D 디퓨전 모델도 생성합니다. 이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제 보면 그
프롬프트 받자마자 3D랑 2D 모델 동시에 이제 생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생성한 그 3D 모델로 그 노이즈 포인트랑 컬러 펄추베이션, 이거 발음 맞나요? 예. 펄추베이션을 통해서 가우시안 모델을 초기화하고 여기서 그 가우시안 그 2D 모델의 그 정보를 통해서 SDS 그 손실 함수를 그 가우시안 스플리팅에 가우시안 블롭에 계속 적용하면서 어, 보다 또 예쁜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투 3D 디퓨전 모델. 여기서는 이 샵이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다중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그 부호 거리 함수로 이제 값이랑 텍스처 색상을 예측을 합니다. 정규 그리드 128 세제곱 상에서 그 SDF 값을 커리해서 삼각형 메쉬 M을 생성하고 이 메쉬 M의 각 꼭지점에서 다시 또이 MLP 그 다중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R3는 실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노이즈 포인트를 이제 키우고 그다음에 컬러 퍼큐베이션을 하는 곳입니다. 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PTM을 감싸는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하고 노이즈 포인트를 키웁니다. 내부에서 그 점들을 이제 랜덤하게 생성하는데 PR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PR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 컬러 퍼큐베이션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 값들을 계속 더하고 알파 값 같은 경우에는 0에서 0.2 사이의 랜덤한 값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 0에서 0.2 사이의 값이면 그 뒤에 있는 그 노이즈 그 가우시안들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0.2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생성했던 그 3D 디퓨전 모델에서 온 그 포인트와 컬러들을 합쳐줍니다. 그리고 가우시안을 초기화해 줍니다. 네, 여기서 그 컬러 퍼큐베이션을 하면 이제 표현력이 증가를 하고 그 학습 초기에는 색 정보나 이제 균일하거나 이제 좀 색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컬러 흔들기, 색상 흔들기를 해주면 질감의 디테일을 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텍스트 투 모델 디퓨전 모델입니다. 그 모션. 그 모션을 갖다가 색성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 MDM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건지는 몰라도 그 설명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 기존의 3D 디퓨전 모델처럼 꼭지점으로 뭐 랜덤 초기화를 하고 포즈를 그 SMPL 모델로 변환을 하는데 SMPL은 그 사람의 3D 형태와 그 포즈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통계 기반의 그 3D 인체 모델입니다. 예, 원점으로 이제 이동 정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입니다. 예, 여기서 그 X는 뮤에서 거리 벡터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카메라에서 그 가우시안 중심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뭐 공분산 행렬과 거리와 방향을 고려한 뭐 정규화 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랄라로비스 거리라고 하는 계산하는 그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작으면 작을수록 멀리 있다는 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그 값이 이제 작아지는 그런 형태의 수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분산 행렬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방향성과 퍼짐 정도를 의미하고요. 예. 그리고 렌더링입니다. 예, 렌더링에서는 그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 그 시그마 i는 알파 시그마 뭐 가우시안 xi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가우시안 값들의 그 알파 값을 추가해서 그 왼쪽 렌더링 수식에 더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j가 1부터 i-1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의 이게 투명도를 계산을 해서 이게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수식입니다.
예, 이게 합쳐지면 그 기존에 저희가 가우시안 초기화한 값이 그 렌더링 함수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 뮤i가 이제 중심이고 그 우리가 봤던 그 pj, pi 값이 최종 포인트 위치 이렇게 해서 각각 치환해서 들어간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슈도 코드인데요. 처음에 잠시만요. 처음에 이제 바운딩 박스를 생성을 하고 그 각각 이제 가까운 그 점에서 가까운 점을 또 연결하기 위해서 이게 그 유리한 그 KD 트리 방식의 이제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들어가서 네, KD 방식으로 초기화돼서 그 바운딩 박스를 그 가장자리 쪽으로 생성을 하고요. 그 로우 하이 값, 그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갖다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PSU에서 그 박스 안에 무작위점 N개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 PR, PC 아까 전에 봤던 그 컬러 값과 포인트 값을 그 배열을 만들고 여기 그 아까 전에 무작위로 찍어놨던 그 PSU를 포문으로 돌면서 어 각각 이제 P 포인트랑 C 포인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 여기서 0.01이 보다 작으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까운 값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했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전에 봤던 수식대로 기존의 그 디퓨전 모델로 생성된 PM과 그 새로 이제 초기화된 PR 값을 더해줍니다. 그 C에도 똑같이 되고요. 이 아까 전에 봤던 수식처럼 그 뮤 C는 PF, CF가 되고요. 예, 여기서 그 공분산 행렬과 알파 값은 그 공분산 행렬은 거리값이 되고 그 알파 값은 0.1이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최적화를 해주는 2D 모델로 최적화해주는 부분인데요. 3D 초기화된 3D 가우시안 뮤비 먼저 그 F3D가 3D 가우시안을 의미합니다. 그 F2D가 2D 가우시안을 의미를 하고요. 그 초기 가우시안 생성해서 2D 디퓨전 모델로 품질 개선을 합니다. 그 학습된 2D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정교하게 이제 다듬는다라고 돼 있고 SDS 로스를 사용해서 그 조금씩 가우시안 위치, 크기, 색 등을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좀 더 그 오브젝트가 이 텍스트랑 좀 더 오브젝트답게 예, 변경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3D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사용합니다. SDS 로스 계산인데요. 이게 SDS 같은 경우에는 그 유넷에서 나온 노이즈를 이용해서 이 노이즈 차이와 여기 유넷에서 예측한 노이즈와 실제 이미지의 노이즈를 비교를 해서 점점 그 로스를 계산해서 학습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타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기울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제 x 값 그리고 스케일 그리고 커터니언 알파 컬러 이렇게 값들이 들어가면서 점점 값들이 바뀌게 됩니다. 구현 세부 사항입니다. 네, 프레임워크는 파이토치 기반 트리 스튜디오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3D 확산 모델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 샵2랑 MDM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2D 확산 모델은 뭐 이런 것들 사용했고 확산 타임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이터레이션 500이하는 0.98으로 균등하게 샘플링하고 500 이상부터는 그 0.2에서 0.55 범위로 축소해서 그 합니다. 여기서 이제 500 이후부터는 그 점점 세밀하고 고해상도 세부 묘사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했다고 합니다. 예, 그 러닝 메이터 파라미터인데 여기서
이 위치 같은 경우에 그 처음에 오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으면 안 되는 값이라서 이제 보통 정도의 파라미터를 학습했다고 하고요. 적용했다고 하고 죄송합니다. 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면 수렴이 불안해지고 너무 느리면 학습이 안 돼서 적당한 값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포지션은 그 굉장히 좀 민감한 값이라서 작은 값으로 했다고 합니다. 컬러 값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통 값으로 덜 민감한 파라미터라서 보통 값으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데그리 차수 우리가 이제 보는 방향이 0이라고 돼 있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뭐 색깔이 바뀌는 거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SH 같은 경우에는 그 3차원 공간에서 빛이나 조명 색상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케일과 로테이션이 있는데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넓게 펴졌나 정확도에 영향을 좀 주고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방향, 묘사 디테일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총 120번 회전을 시켰고요. GPU는 RTX 3060 단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SDS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512 곱하기 512 사이즈로 축소해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정량적 평가인데 T3 벤치라고 해서 이제 벤치를 돌린 결과인데 텍스트 기반 3D 생성 기술의 성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합적인 벤치마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6시간이나 뭐 5시간, 10시간 미만인데 가우시안 드리머 같은 경우에는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싱글 오브젝트가 지금 54.0 단순한 장면의 성능 평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열에 있는 게 메인 오브젝트가 있고 주변이나 간단한 배경이나 소품이 있는 복잡한 장면 때 점수입니다. 그리고 멀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등장하는 복잡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등장하는 복잡한 장면에서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낮다? 예. 실제로 생성했을 때 모델 이미지입니다. 좀 반짝반짝거리죠. 흐릿한 것들, 드림 퓨전 같은 경우에 약간 좀 흐릿하고요. 그리고 모델 모션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키그라라고 했는데 약간 전부 다 저런 식으로 좌표가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몰라도 일단은 된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블레이션 스터디 앤 애널리스트입니다. 3D 디퓨전 모델의 초기화 역할입니다. 드림 퓨전 같은 초기화의 역할입니다. 시간이 3D 디퓨전 모델을 사용했을 때 시간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고 그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시간대 단위가 소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가우시안 초기화에 대한 제거 실험입니다. 예, 첫 번째 게 첫 번째 게 이제 샵이랑 널플을 갖다가 조합한 거고요. 두 번째 게 랜덤 초기화된 3D SDS 가우시안 최적화 SDS 최적화입니다. 세 번째 열이 이제 가우시안 드리머인데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디테일 보시면 이제 랜덤 초기화된 방식은 디테일 부족하고 멀티헤드 문제가 발생합니다. 멀티헤드라고 하면 이제 머리가 여러 개 달린다거나 뭐 이상한 이미지가 나오는 걸 말합니다. 가우시안 드리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가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포인트 그로잉과 컬러 펄츄베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교입니다. 여기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초기화했을 때 훨씬 더 텍스처 질감 자체가 흐릿하지 않고 좀 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D 디퓨전 모델을 변경했을 때, 그 샤비가 아니라 다른 걸 사용했을 때 이제 디테일인데, 뭐 거의 모든 오브젝트에서 디테일이 올라간 걸로 봐서는 그 3D 디퓨전 모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리미테이션입니다. 그 엣지에 불필요한 가우시안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를 필터링하면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멀티 페이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발생은 한다고 합니다. 그 뭐 디퓨전 사전 학습과 3D 어워드 디퓨전 모델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3D 어워드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그 3D 구조까지 고려해서 좀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드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예, 가우시안 스플래팅 표현 방식을 통해서 3D와 2D 디퓨전 모델의 능력을 연결하는 텍스트 to 3D 방법을 제안했고요. 이 방법은 사실적으로 변경한 형태의 외형을 생성하면서도 3D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3D 디퓨전 모델 사전 지식과 3D 가우시안의 기하학적 프리 올 프라이어스 덕분에 좀 더 빠른 속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그 3D와 그 2D 디퓨전 모델을 연결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3D 자산 생성에 유망한 방향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실제로 이 뒤에 그 가우시안 드리머 말고 드림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15분에서 2분으로 줄이는 같은 저자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예, 근데 방식 자체는 그 3D 디퓨전 모델로 생성하고 가우시안 초기화한 다음에 SDS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하고 맨 끝에 이제 메쉬로 변경해주는 것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림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 게임 업계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공유 중지할까요? 누가 중지하지? 공유 중지가 아니구나. 예, 녹화되고 있어요.